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시진핑 3기 연임 독재자의 말로가 보인다. 대한민국 핵개발의 당위성,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진핑은 3년임을 넘어 황제 등극의 대관식을 통해 절대 권력,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모택동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의 지위에 오르면서 스스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천하제일주의에 매몰되어 자신을 금세기 황제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시진핑을 바라보는 서방권 언론의 시선은 우려와 냉소가 뒤섞인 가운데 대체로 싸늘한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3년임 정책 기조에 따라 다 함께 부를 누려야 한다라는 공동 부유 시책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따라서 과거와 같은 중국의 고도 성장 시대에는 막을 내리게 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홍콩 증시는 6% 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진핑 체제의 차이나 리스크를 시장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를 더욱더 긴장시키는 것은 시진핑의 대만 무력통합 야욕과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핵을 몰모로 자유진영을 위협하는 푸틴처럼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독재자들의 이성이 마비되어 가면서 제3차 대전의 위험 신호가 빨간 불을 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쇠락한 파워이고 이제는 중국의 시대임을 믿고 있는 자만에 빠진 독재자 시진핑의 잘못된 인식은 결국 중국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빠르게 노쇠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생산 인구가 4천만 명 이상이나 줄어들었으며 고령 인구 비율이 14.2%로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면서 내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유엔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취임 연설에서 가장 민감한 안보와 주권에 대해서 홍콩 정세는 혼란에서 통치로 큰 전환을 이뤘다라고 자평을 했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코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고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진핑의 발언은 결국 무력으로 대만을 접수하겠다라는 야욕을 드러낸 것인데, 이것은 공산 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을 잠재울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국제적 위기를 조성해서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절대 왕조 체제를 닮아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은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행스러운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갑자기 퇴장을 했는데, 시 주석의 계속되는 마이웨이에 후 전 주석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시 주석은 더욱더 감시 체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독재자는 폐쇄된 공간에서 불신을 하고 고립되면서 과대망상적인 편집 정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독재를 통한 권력의 남용, 권력의 사유화에서 기인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전형적인 장기 독재자의 우를 범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가 패러니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현실과 시진핑의 과도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향후 10년 또는 영구적인 시진핑 통치는 중국의 앞날에 먹구름을 들이게 될 것이고 중국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수조 달러가 투입된 시진핑의 야심작 중국판 식민정책 1:1로 프로젝트는 세계 곳곳에서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초기 2012년
7.8%를 달성했던 경제 성장률은 올 1사분기에는 2.2%에 그쳤습니다. 과거 고성장을 거듭하던 중국 경제는 지금은 성장 동력을 완전 상실한 상태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붕괴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고 최악의 유동성 위기로 휘청이고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은 360조 원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업은 완전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시진핑은 제로 코비드 전략을 고집, 상하이, 청두 등 대도시들에 대한 봉쇄 조치를 강행해왔기 때문에 인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종교 지도자, 소수민족,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이나 행동에 책임이 있거나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 대해서 비자를 제한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서의 반인도적 범죄, 티베트에 대한 억압적 정책, 홍콩에서의 기본적 자유 탄압, 종교 자유 침해 등 중국 전역에서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는 디지털 데이터 감시 통제 체제 강화를 위해서 6억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민들의 자유와 일상의 삶을 통제하는 감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의 창조 의욕과 독립정신이 죽은 사회로 변해가는 중국의 앞날에 희망은 없어지고 대신 절망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주의 싱크탱크 로이 인스티튜트는 시진핑의 지나친 권력 독점력과 관련해서 중국의 부상이 우려된다면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시진핑이 집권하도록 그를 성원을 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약하게 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그의 계속된 집권은 위험하지만 미국과 서방 세계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의 대만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과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만 해협의 긴장은 최고도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중국과 대만은 역대 몇 차례나 전쟁 위기가 불거진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이 충돌하면서 전쟁 발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일국 양제를 앞세우고 있으면서 완전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의 마지막 퍼즐인 대만 통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주석으로서는 국내 여론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인 민족주의를 앞세우기 위해서 대만 통일을 꺼내드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제까지 누려왔던 글로벌 패권 국가의 지위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군사력 억제와 경제적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상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미국과 서방이 쌓아올린 국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대중국 견제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국제적 공적으로 불릴 정도로 나토에서 쿼드, 오커스에 이르기까지 글로벌한 차원에서 반중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바꾸기 위한 의도를 갖고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중국의 야심을 경계하면서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퇴출시키려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미국 견제로 중국 반도체 자금률은 16.7%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대만 인근 해협에서 고강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군사 개입 관련 그러한 발언은 취임 후 벌써 4번째입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키려는 것은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 TSMC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라는 판단에서이기도 합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양측 간 대립이 위험한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으면 남중국해, 대만 해협, 동중국해, 그리고 대한민국 서해에서까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현 정권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미중 충돌의 유탄이 벌써부터 중국과의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대한민국으로 날아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에 지리적으로 중국과 근접해 있는 주한미군의 동원은 필연적인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은 결국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대만, 한국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만의 위협이 결국 대한민국의 위협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연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곧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기세입니다. 카카오톡 대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통신 서비스 기능이 멈추고 마비되면서 전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돌아보면서 만일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 미사일로 한국의 통신시설이나 발전시설, 군사시설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십 또는 수백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실전에 사용이 가능한 소형화된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핵무기를 자체 개발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여타 국가의 눈치를 보고 말고 할 그러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오직 자국의 이익에 충실할 뿐 다른 나라의 국방과 다른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자체 개발은 국가 안보와 생존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전략적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간섭도 제재도 받아서는 안 되는 우리 자신만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핵무기 개발, 핵 보유국 선언, 결코 먼 미래의 숙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잘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화에 휩싸여서 적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결단할 문제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의 애국적 헌신적 노력으로 어렵게 되찾아온 자유대한민국, 고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 의지를 되살려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